이 환자분은 정말 아래가 2겹, 3겹 막 이렇게 했어요. 저는 치아가 더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세보면 정상적인 치아예요. 자리가 좁아서 아래 앞니가 거의 막 겹쳐 있어서 양치가 거의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정 치료를 하러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세라믹치과 김현순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민입니다. 크리스마스 되면은 연말에 술도 많이 드시고 송년회도 많이 하는데, 크리스마스 트리 보잖아요. 트리에 보면은 이렇게 막 이파리가 있잖아요. 줄기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용어를 보니까 총생이란 말이 있어요. 총생. 여러 개의 잎이 이 짧은 줄기에 무더기로 나온다, 이런 말인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희가 치대생 때 이제 규정 용어를 막 배우는데 총생이란 단어가 나와요. 총생이 뭐냐? 우리 이제 치과니까 치아 총생은 여러 개의 치아가 위치 이상을 일으켜가지고 막 삐뚤삐뚤하게 난 걸 이제 치아 총생이라고 부르는 말인데,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아니죠. 좁은 공간에 수많은 치아가 겹쳐 있고, 송곳니가 특히 이제 나오는 순서가 여러 연구치 앞니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다 보니까 자리가 없는 경우에 바깥으로 나거나 안쪽으로 나거나 이런 증상이 이제 특징적으로 보이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영화 그 극한 직업 보셨어요? 저희 치과 의사도 뭐 나름 극한 직업이긴 한데, 그렇죠. 이 교정도 약간 극한 교정이라고 불러야 되나? 치아가 너무 겹침이 심해서 일반적인 교정보다 과정이 좀 복잡하고 힘들고 극한적인 상황에 처하는 이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극한 교정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덧니 교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 총생이 왜 일어날까? 원인적인 문제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네. 뼈는 좀 작고 치아는 좀 크고 자리가 부족하면 얘네가 낑겨 타는 거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총생이 심하면 자녀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 아, 높죠. 네. 또 이제 유치가 이렇게 순조롭게 빠지고 어른 치아가 나오는데, 그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유치가 너무 오래 방치된다든지 아니면 너무 일찍 빠진다든지 할 때 연구치가 나오는 공간이 순간적으로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치가 빠지고 연구치가 나오는 치열 교환기에는 치과를 꼭 가보셔야 돼요. 연구치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꼭 확보를 하고, 확인하고 모자르다면 그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단계가 덧니나 어떤 이런 극한적인 상황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느끼는 건 외적으로 웃을 때 못 웃으시는 것 같아요. 아, 자신감이 없으시죠? 네, 거의 대부분 웃어보세요 하면 이렇게 막 혀를 막 이렇게 가리는 경우도 많고, 팔자로 송곳니가 나다 보니까 치아 사진을 찍거나 이제 얼굴 사진을 보면 그 부분이 이렇게 불룩하게 나와요. 아, 입술이나 이런 데가? 네. 또 잇몸적으로 좀 안 좋을 수 있죠. 송곳니 주변이. 네, 그 송곳니가 보통은 뼈로부터 좀 거리가 멀어지니까 보통은 잇몸 커버가 좀 적어져서 약간 잇몸이 올라가는 상황이 많이 있죠. 잇몸이 구분이 얇아지니까 쉽게 이렇게 잇몸이 파인다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런 네, 상황이 네, 올 수 네, 있죠. 네. 그래서 교정할 때도 그 부분이 되게 어떻게 보면 유의 있게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 잇몸이 얇아지다 보니까 치아를 배열할 때 그 얇아진 잇몸을 충분히 덮을 수 있게, 잇몸이 이렇게 더 올라가지 않게 신경 써서 교정을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송곳니 덧니 교정 케이스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극한 교정 케이스는 뭐 말로 우리가 계속 설명하는 것보다 사진과 함께 설명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좀 더 보시기에, 이해하시기에 좀 효과적일 것 같아서 사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 덧니 정말 심하죠. 위아래 모두 송곳니가 제자리를 못 잡고 있고, 이런 환자는 사실 원장님 비발치로 하실 수 있을까요? 뭐 얼굴에 따라 달려있지만 아까 그 얼굴로는 발치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발치를 사실 피할 수 없습니다. 거의 덧니 케이스는 공간이 부족량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발치를 피할 수 없고, 이제 발치를 하고 배열을 하면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되게 기뻐하고 만족도가 엄청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후가 또 차이가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때도 되게 보람차고, 이 환자는 뭐 송곳니가 아예 양쪽 다 전혀 자리를 못 잡아서 이 케이스는 약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제가 송곳니를 뽑을까, 그 뒤에 있는 작은 어금니를 뽑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앞니 2개, 작은 앞니 2개, 송곳니 6개, 송곳니까지 총 6개 앞니를 유지하는 게 미용적으로 좋을 것 같은 그런 상태여서 작은 어금니를 발치하고 배열을 잘 해놨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결과가 잘 나왔고요. 이 송곳니가 밖으로만 날 것 같은데 가끔 드물게 이렇게 안쪽으로 덧니처럼 심하게 나는 경우 있어요. 잇몸 입천장 쪽으로. 입천장 쪽으로 나는 경우에 송곳니를 뽑는 것보다는 송곳니 옆에 치아를 발치하고 송곳니를 배열해서 기능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 이 정도 걸리는 시간은 의외로 빨리 끝납니다. 한 1년 반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왜냐하면 덧니 있는 경우에 돌출입을 닫는 기간보다 덧니가 펴지면서 발치한 공간이 메꿔지는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치료 기간이 상당히 빨리 된다. 환자분들은 자기가 많이 삐뚤삐뚤하면 더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더 심하게 삐뚤삐뚤한 분들이 더 빨리 끝나는 경우가 훨씬 많죠. 네. 그렇게 덧니가 심할수록 제가 볼 때 조금 더 유리한 교정 장치는 약간 이제 셀프 라이게이션 장치, 뭐 클리피시나 울트라라고 부르는 교정 장치가
장치가 조금 더 유리하고 이런 경우 인비절라인은 좀 어떠실 것 같아요? 덧니 심한 경우 인비절라인. 요거요? 네. 요거 어디로 가는데요? 네. 치아가 많이 이렇게 약간 수평적으로 겹쳐 있거나 덧니 있는 경우에 그 인비절라인 장치를 끼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펴놓고 나서 인비절라인 하는 거는 가능한데 치아가 2층으로 있고 이런 경우는 인비절라인은 조금 추천하기는 좀 어렵다. 네, 요거는 정말 몇 달 정도만 네. 부분적으로 좀 교정기로 고쳐놓고 인비젤라인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경우는 부착식 교정 장치 중에 클립을 열고 닫는 방식의 경우치가 치아 이동이 좀 더 수조롭게 빨리 된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총생 뭐 덧니 하면은 이제 위에만 생각하는데 이 환자분은 정말 아래가 2겹, 3겹 막 이렇게 했어요. 저는 치아가 더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세보면 맞아요. 그냥 정상적인 치아예요. 다리가 좁아서 이 아래 앞니가 거의 막 겹쳐 있어서 양치가 거의 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 교정 치료를 하러 오셨는데 저는 처음에 이 삐뚤삐뚤한 아래 앞니를 뽑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일반적으로 송곳니 뒤에 있는 이제 작은 어금니를 뽑고 이거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결과적으로 아주 아래 앞니가 예쁘게 배열이 잘 됐습니다. 이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극한적인 상황에 아유. 아래 앞니가 배열이 잘 된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아예 안 보이는 치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안에 잇몸 속에 치아가 아예 보이지도 않아서 특히 송곳니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매복치라고 불려. 매복 송곳니가 잇몸 속에 있을 때 이거를 우리가 당겨서 쓸 수 있느냐. 일단은 공간 좀 벌려놓고 이 수술 케이스처럼 마취를 하고 잇몸을 이제 열어요. 절개해서 열고 그 안에 이제 치아가 좀 보인단 말이에요. 매복 치아가 보이면 매복치 끝에 교정기를 답니다. 교정기에 고무줄을 연결해서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꺼내듯이 이 치아를 조금씩 당기는 거예요. 이것도 요 주제처럼 정말 극한 교정이에요. 이 과정이 너무 환자분도 힘들고 저희도 너무 이제 난이도가 있는 케이스라 정말 극한 교정인데 환자분이 원하시면 해야죠. 이거 고생하셨네요. 네. 저희 입장에서 나름 극한적인 교정 상황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렸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극한이지만 사실 환자분들은 별로 이렇게 너무 힘들어 하시는 상황이 오게 저희가 안 하는 게 또 저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편하게 교정 받을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일이고 환자분도 전후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교정 기간이 2년 걸리니까 좀 옛날 상황을 또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자기의 치아가 얼마나 극한적이었는지 거의 대부분 망각하시거든요. 근데 끝나면 이제 사진을 좀 같이 보면서 리뷰하는 시간이 있는데 환자분들이 제 치아가 이랬나요? 이런 경우 정말 많아요. 그래서 네. 정말 이렇게 어떤 극한적인 교정 상황도 예쁘게 교정이 잘 되는 케이스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환자분들이 자기가 원래 예뻤다고 맨날 그러시는데 그런 사진을 꼭 보여줘야 됩니다. 네, 네. 그렇죠. 하여튼 뭐 오늘 극한 교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